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사입니다. 5월 16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조금 작게, 그래도 잘 들리시죠? 말은 조금 느리게 진행해 볼게요. 너무 막 속사포처럼 써야 되니까 배가 자꾸 아파서 이걸 더 이상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연명하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조금 수정해 보겠습니다. 거래량 대박이네요. 1일 신고, 거래가 신고되어서 나올 때마다 늘상 가장 많이 접하는 말이 거래량 대박이네요. 그럼 얼마나 대박이에요? 어떻게 대박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과연 어떤 대답이 나올지 그 전보다 좀 많은데요. 요 정도 답, 그 외에 답 본 적 있나요? 요거는 지금 가져온 자료는요. 최근에 임대 건수, 임대, 전세, 월세 뭐 이런 거 임대 건수 중에서 갱신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냐 살펴보면은 갱신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갱신이 잘 되지 않아요. 그 비율이 16% 수준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갱신 청구 사건도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 임대 건수 중에서 갱신 건수, 신규 건수 이렇게 나타내 봤습니다. 갱신 건수가 근래 들어서 살짝 2월달, 3월달 살짝 늘어나기는 했어요. 자, 요게 조금 이제 의미 있는 모습인데요. 언제까지 그러면은 갱신을 했을 때도 상승했냐 보면은 요런 느낌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2022년 여름까지는 갱신했을 때도 상승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때까지도 전세 가격은 금리나 이런 것들을 좀 차치해 두고도 좀 높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 비율 요렇게 보시면 될까요? 요렇게 비율로 보지 마시고 건수를 한번 보시면은 요때의 모습과 요때의 모습이 닮아 있는 모습. 그리고 이번에는 네모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요때랑 요때랑 요렇게 X자로 그려보면은 요런 모습 나타나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22년 여름까지도 사람들은 여전히 비싼 전세에 살고 있었다. 23년, 24년 한 2년 정도는 더 천천히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갱신했을 때 하락하는 비율은 지금 50%를 넘어 있는 상태. 그마저 갱신마저도 잘 하지 않고 있죠. 자, 윤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5월 16일자 뉴스. 부동산 연착륙 시켜라. 부담 완화시켜라. 연착륙? 이거 하락 말하는 거 아닌가요? 천천히 떨어뜨려라 이 말인가요? 아무튼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하는 총재, 지난번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하고 이창용 총재하고 둘이 조금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살짝 보이는 것 같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불려갔습니다. 불려가서 이런 지시사항을 받았습니다. 대출금리 한번 보시면 코픽스 금리가 15일자로 발표가 됐는데요. 전주보다 떨어졌어요. 코픽스 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요 기준금리, 요것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더라. 두 개가 딱 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요, 저는 이번 달에 한은이 금리를 인상할 걸로 봤거든요. 왜? 지난번에 그 금통위가 열렸을 때 금통위원 6명 중에서 5명이 추후에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언지를 남겨뒀기 때문에요. 근데 코픽스 금리 움직이는 거 보니까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영화관 근래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영화관 겁나서 가겠나? 4인 관람료 10만원 훌쩍, 18,000원, 15,000원. 저도 최근에 갔을 때 뭐 옆에 요거 하면 뭐 조금 더 나오는 거 이거 짜다르면 별로 필요도 없는데 이거 더 나오면서 4인 가족이 보고 오니까 한 6만원 정도. 뭐 팝콘하고 이것저것 먹으니까 와, 돈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야, 이제 영화 이제 그만 보러 가자 라고 이야기해야 될 정도. 영화 한번 보고 올 정도면 이거 연간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걸 본다고 생각했을 때, 야,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안 간다고 요 근래에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분양가 계속 올라가. 그래, 니는 갈 길 가라. 니는 갈 길 가라. 사람들이 안 사죠.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누가 이기는지 정말 한번 가보자. 이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거래량, 매도 물량은 증가하는 추세 맞고요. 내일 되면은 분명 또 지난주 수요일보다는 또 높은 자리에 이렇게 점이 찍힐지도 모르겠어요. 금매 다 나갔어요 라고 했는데 매도 물량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전세 물량은 확연히 줄어든 모습. 11,700건에서 11,100건 수준까지 한 15% 대비 연초 대비 15% 정도 빠져 있는 모습. 월세 물량은 지금 요 증가 추세선도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추세선 나타내 봤는데요. 근래 들어서 월세 물량 증가가 조금 주춤해졌다. 매도 물량이 쌓이고 하다 보면 결국 전세나 월세로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지 싶어요. 지금 이 기회에 그나마 좀 반등을 하고 하니까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런 사람들 좀 팔 수 있는 기회는 좀 주어졌죠. 그 전에 팔았으면은 어느 게 더 이익인지 모르겠네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정리를 한다? 뭐 아니면은 뭐 그런 부분들 있죠. 전체 임대 물량은 지금 연초 대비 한 800건 정도 줄어들어서 18,000건. 연말이 되더라도 여전히 이 추세로 간다면은 여전히 물량은 아마 많다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뭐 전월세 시장의 혼란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돈을 못 돌려받아서 혼란, 뭐 물량이 모자라서 혼란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죠. 자, 거래량 예측하는 모습. 지금 1653건 이번 달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어쨌든 요 줄어드는 추세로 계속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계속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거래량 많네요라고 그 과연 얼마나 뭐가 많은 건지 오늘 이틀간의 거래량 134건이 신고되었어요. 지난주에는 보면은 167건, 이때는 휴일이 끼어 있어서 조금 많았고요. 그 다음 좀 적었을 때는 99, 144, 132, 127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도 약간 많은 느낌은 맞아요. 근데 요거를 쭈루미 쭉 합쳐서 갔을 때 일평균 거래량은 58.6건, 지난달보다 적죠. 지지난달보다도 적죠. 지금 예상되는 거래량은 1657건. 마냥 거래량 많이 늘었네요, 많네요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줄어드는 모습, 이 흐름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연히 많네, 적네, 요걸로는 조금 설명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자, 대형 평양 두산 리버드제니스 고층 20% 정도 빠진 모습. 힐스테이트 버머 이거 보면 좀 제법 반등한 느낌 나죠. 한 25% 정도의 한 중층 정도 12억 8천. 빌리브 버머는 저층 30%의 저층. 야, 좀 세게 나오는데 이런 느낌이죠. 30% 하락은 중층 이상 정도에서 30% 하락이고 5층 정도는 정말 한 35% 정도 하락을 각오해야 될 성 싶은데 좀 신축이라서 좀 버텨내는 모습. 나머지는 네, 대형 평을 지나뛰고요. 건너뛰고요. 버머 SK뷰 마찬가지로 30% 중간층 정도 느낌.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60평형 가격이 무려 40% 이상 빠졌죠. 40% 이상 빠져서 저층. 뭐 얼추 나올 수 있는 가격대 같기도 하고, 이 40% 이상 빠진 걸 보니까 43% 정도 빠졌나요? 빠진 걸 보니까 요 직거래 향기도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저층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 나름 그래도 그 동네에서 뭐라 그럽니까? 뭐 랜드마크라고 뭐 이름 불릴 만한 그런 아파트는 맞죠. 그 가격이 생각보다 좀 약해진 느낌이 듭니다. 인근의 주상복합 만약에 신축 기준으로 뭐 옆에 있는 자인가요? 네, 뭐 그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60평 물론 한 10년 연식은 이제 10년 이상 차이가 나버리지만 만약에 뭐 자이가 만약에 60평의 신축이었다. 그러면 아마 한 20억은 불렀지 싶어요. 버머 센트럴 브리지오도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간 느낌인데 층수도 많이 올라가 있네요. 고점 대비 한 35% 정도. 만촌 3점 그린코어 에듀파크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이거 대단하게 느껴지시나요? 신고가 대단하네요 라고 이름 입에 담기 좀 부끄럽죠. 레미안 수성 50평형 35% 정도의 고층. 캐슬 골드파크 요즘 대형평들 거래가 많습니다. 흥전 맨션 거래가 꾸준했다면 요 하락률도 뭐 제법 맞게 적용되는 느낌. 네, 한 38% 정도의 저층. 버머 STX 칸 30% 정도의 고층. 뭐 요 느낌 계속 그대로입니다. 뭐 거래량 대박이네요. 뭐 금매 다 나갔네요. 이제 뭐 비싼 거밖에 안 남았네요. 하지만 그냥 그걸로 그칩니다. 뭐 범어동이나 황금동이나 인근 신축들 가격 뭐 7억대 조금 더 넘어가는 느낌, 많이 가면 8억대 요 정도 가는 느낌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도 아파트 35% 정도의 저층. 이제 국평 위주로 주로 나오다가
브라운스톤 버머 마찬가지로 30% 정도, 수성 롯데캐슬더퍼스트 45% 정도. 이 저층. 요즘 여기는 항상 거래가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빠지는 모습. 마치 대구역 뭐 센트럴 자이를 보는 듯한 느낌. 월성 이페는 세상 39평형 가격이에요. 39평형 가격이 5억 3천. 요 얼마 전까지 9평 가격도 요 정도 수준이었으니까요. 저층인 걸 감안해봐도 하락률 상으로는 한 25% 정도로 보이지만, 이거 실제 거래 가액들 다른 타입들 보면은 분명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30%의 저층, 좀 비싼데? 이런 느낌. 네, 나머지 가격들. 노변 청구, 여기도 이렇게 비싼가요? 15% 정도의 저층. 왜 좀 비싸죠? 제가 간혹가다 이렇게 왜 비싸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간혹 취소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면 직거래일 수도 있고. 요거 동대구 비스타동은 최신축의 가격이 5억이 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뭐 6억 7억에 분양을 하려고 한다. 뭐 건설비 오르고 자재비 오르고 뭐 다 오르면은 안 쓰면 되잖아요. 안 쓰면 됩니다. 오늘 원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와요. 부동산 이게 대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임대차 3법 관련해서는 세 번째 법이죠. 전월세 신고제. 그건 뭐라고 그거 자꾸 연장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뭘 숨기고 싶은 건지. 신고 있는 거 실거래가 신고도 하잖아요. 이거 뭐 투명하게 알게 되면 뭐 문제가 있나요? 전월세 신고제 신고하면 되잖아요. 그거 왜 자꾸 연장해 주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원장관님께서 오늘 대구 관련 발언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미분양 매입 계획 없다. 너가 알아서 해라. 그거 보니까 10중 8구는 어차피 대형 건설사들이더라. 걔들 이런 걸로 안 무너져. 괜찮아. 아니 괜찮아. 대구에 신세계 건설 많이 지었죠. 막 채권 이런 거 보면 막 7%, 8% 이런 게 막 나와요. 막 자금 조달 못하고 지난번에 한번 시급하고 막 이런 모습들도 한번 비춰졌던 것 같은데요. 홍 시장님도 말씀하셨어요. 대구 업체 몇 개 없다. 그 전부 다 다른 지역 대형 건설사 이런 데 문제다라고 같이 마치 입을 맞춘 듯이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결국 할인 분양을 하든지 뭘 하든지 알아서 해라. 얼마 전까지는 정부에서 매입을 해준다면 할인 분양 안 하고 버티겠는데 이런 느낌도 들었는데요. 그런 느낌도 조금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한 월배 평당 1,000만원. 이 정도 가격대이면 좀 접근해볼 만하죠. 47평에 4억 7천? 35% 정도 빠졌나요? 층수도 7층이면 그래도 저층 좀 타입은 아닌데. 대구 영경 아이파크 104제곱미터, 이것도 한 40평 가까이 되죠. 평당 1,000만원 살짝 넘어갔고요. 침산 화성파크 드림 35% 정도 빠지는 모습. 이건 조금 워낙 고층 아파트라서 수성하늘채 넘어가고요. 대구역 센트럴에도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지게 보이죠. 고점 인근에 신축이 원체 많다 보니까. 현대 아이파크 34평형 가격 4억 5천 나왔어요. 한창 쌀 때 작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한 3.8억 정도 매물 보였던 걸 생각하면 좀 많이 반등한 느낌도 들어요. 근데 일부죠. 반등했는 거 일부죠. 하락할 때 어땠나요? 하락할 때 처음에 30% 하락 나오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런 느낌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전부 다 30%, 그러다가 40% 하락도 이렇게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했었어요. 지금 반등해서 조금 올라가는 느낌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려면은 거래량이 좀 뒷받침이 되어줘야 될 텐데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반등의 힘이 얼마나 강할지 지켜봐요. 지켜보고 뭐 선택하실 분들은 뭐 괜찮지 싶어요.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로 가면은 여전히 매수 우위 시장이면은 틀림없어요. 이렇게 성급하게 사람을 막 재촉하고 막 이렇게 조급증인하게 만들곤 하지만 뭐 많이 안 급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거래량 많은 날이라서요. 뒷부분 조금 건너뛸까요? 수목원 제일풍경채 거의 40%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들. 여기 숫자만 대충 써봐도 요건 왜 10%도 안 빠졌지? 22년씩 아파트고요.
30% 조금 못 미치는 것도 있고, 똑같이 동대구 우방 IUC의 가장 위쪽과 아래쪽을 보더라도 요 타입별로 고점을 찍어봤냐 안 찍어봤냐 이런 차이. 네, 고점 대비 10%밖에 안 빠진 걸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하락률을 계산해보면 30%에 가까운 느낌. 야, 근데 이거 최신축의 가격이 평당 한 1,300만원? 1,400만원? 이 정도 수준이면은 다른 지역 가서도 이런 가격은 잘 보기 쉽진 않죠. 근데 보면 바로 인근에 있는 또 아파트들을 보면 또 4억 2천 정도, 고점 대비 40% 정도 빠져있는 모습, 이런 것들 보면요. 그냥 이게 대구의 모습이구나. 이게 가격이 많이 매력이 있었으면 전국적으로 와서 막 다 사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또 그러지도 않죠. 외지인이 와서 산다는 이야기 요 근래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월성 푸르지오 저층도 거의 40% 가까이 빠지는 느낌. 나머지도 뭐 35에서 40%, 뭐 어디 아파트 거래량 많네요. 어디 아파트 거래량 많네요. 이런 이야기, 그 관계자들이 보통 이야기하지, 그 관계 없는 사람들은 이야기 잘 안 해요. 자, 나머지들도 가격. 오늘 앞부분 너무 길어지네요. 네. 가격 눈으로만 대충 써볼까요? 자, 뒷부분은 조금 지나갈게요. 건당 거래대금, 여기에, 좀 비싼 아파트들. 아니, 좀 대형 평형들 거래되면서 건당 거래대금 조금 올라갔지만 부산은 이게 지금 4억 수준이거든요. 좀 낮은 느낌이 듭니다. 많이 비싼 아파트들 또 그렇게 많이 사지는 또 않나 봐요. 요 모습 나타날까봐 우려스럽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제 영상에, 반론하는 글도 달리고, 그냥 잘 봤다, 이 정도 하면 되고, 어차피, 반론하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생각에 또 따라가지고 또 동조해가지고 호떡 뒤집듯이 지금 이걸 계속 지금 거의 방송으로만 제가 부동산 관찰한 지는 좀 더 오래되었고요. 방송으로 한지만 지금 한 1년 7개월쯤 계속 같은 지금 요 모습으로 계속 요걸 보고 요걸 해석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호떡 뒤집듯이 뒤집어가지고 일부 반등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 몇 개 가지고 그렇게 뒤집어서 말씀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이런 차트들을 봤을 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반론 다시는 분한테 님 생각이 틀렸어요 라고 이야기해도 어차피 제 말 안 듣는 거 다 알아요. 어차피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해요. 그냥 이런 생각도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서로가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이 영상을 보시면은 그냥 제일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는구나 이 정도의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거래량 늘었어요 이야기하는데 과연 얼마나 늘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요것이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겠죠. 북구는 어느 정도 좀 꾸준한 모습 좀 이 정도 모습이고요. 달서구와 수성구의 아파트 개수는 사실 좀 비슷해요. 근데 달서구가 그나마 거래량이 좀 꾸준한 편이었죠. 한 200건 수준에서 400건 수준까지 한 2배 정도 늘어나는 동안 수성구는 거래가 너무 없었어요. 한 80건 정도 거래되는 것이 지금 320건이니까 거의 거래량 없었을 때 대비해서 4배 정도 늘어났으니까 와 엄청나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가격도 개개의 아파트 가격도 비싸기도 하고요. 근데 엄청 대박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 아파트 개수가 얼추 비슷한 달서구와 수성구 그렇게 막 폭발하는 정도의 수준의 거래량까지는 아니죠. 나머지 남구나 서구나 중구도 좀 있으면 이제 입주 다 끝나고 이러면 또 잠잠해질 거예요. 원래 중구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인구수 별로 없어요. 동구도 좀 잠잠한 편인 것 같고요. 분양권 35건의 거래량,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늘고 있지만 매물도 늘더라. 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래량에서 직거래 비율이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요? 뭔가 좀 제대로 한번 움직여 보려고 하나요? 용산자의 국편 기준으로 요런데요. 아까 랜드마크라고 불릴만한 대우,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네, 60평 가격, 60평 전용 60평, 네, 그 가격이 요거는 몇 평인가요? 요거 34, 네. 이 정도 느낌 봤을 때 이 가격이 아까 9억대에 거래가 되었으니까요. 나머지 5억 이상의 아파트들도 제법 많이 거래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마이너스 피 많이 나는 데는 지금도 막 7천, 8천 이렇게 마이너스 피 나오는 곳들도 있어요. 그 신축 가격인데, 야, 4억을 안 해요, 4억을. 한창 호재가 있고 이럴 때는 막 호가 기준으로 막 6억, 7억 이상 가던 것인데, 마피 막 7천, 8천 뜨면서 4억을 안 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곤 하더라고요. 오늘 말이 조금 느려져서 불편하시면은 속도를 조금 올려서 들어주시면 괜찮겠네요. 뒷부분은 이제 전세 파트 부분은 뭐 그다지 특별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 요런 차트 정도, 평균 전세가의 움직임 요런 차트 정도 의미 있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임대차 3법 그 연장 때문에 1년 유예 또 하는 바람에 갑자기 늘어나던 전세 거래량 있죠. 요 부분이 또다시 또 이상해질 거예요. 이 주간 기준으로 엄청나게 많이 신고된 것처럼 보이는 이 거래량 중에서 상당수는 뒤늦게 신고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별로 신고되는 게 건수가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 그래서 통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나와 있던 방식들로 그냥 그대로 해석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월세 가격 특별히 오르진 않고요. 뭐 그대로의 모습. 그렇다면 전세 가격 또한 일부 뭐 청년 무슨 대출 뭐 이런 거 오만 거 다 있어요. 싼 대출 많습니다. 보니까 아직도 집값을 떠받치는 노력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